안녕하십니까, 무수장입니다. 자, 사진기능사 필기 이제 마지막인데요. 노출계하고 이제 보조기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노출계부터 할 건데요. 자, 노출계는 이제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소자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데, 내장식하고 외장식이 있어요. 그리고 반사식하고 입사식이 있습니다. 자, 노출계 수강 소자라는 게 나왔는데, 자, 셀렌식이라는 게 있어요. 셀렌식의 특징은 배터리를 사용을 안 합니다. 이게 광전지라는 건데, 빛을 받으면 얘가 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태양광 이제 발전기랑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빛을 받으면 얘가 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전기의 세기를 가지고 빛의 이제 노출을 측정을 하는 기계가 이제 셀렌식 노출계고요. 요거 지금도 팔아요. 지금도 파는 거고. 자, 그러니까 요 셀렌식은 지금도 파는데 옛날 방식이에요. 굉장히 옛날 방식. 자, CDS라는 게 있는데, CDS라는 수강 소자가 있어요. 이거는 셀렌식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이 셀렌식은 좀 커요. 근데 이제 CDS는 좀 작아서 카메라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TTL 노출기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 TTL 렌즈는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노출계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영어로 하면 뒤에 나올 거예요. SPD랑 GPD 방식, 요거는 반응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카메라에 다 사용하는 게 요 방식이라고 해요. 뭐 우리가 카메라를 살 때 그 안에 무슨 노출기가 들어있는지까지는 보지 않잖아요.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를 위한 거니까 이거 좀 외우고 가시고요. 자, 노출계의 종류는 이제 반사식 노출계와 이제 입사식 노출계가 있는데, 일단 반사식 노출계부터 볼게요. 이제 반사식 노출계는 반사돼서 오는 빛을 측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카메라 안에 노출계가 들어있죠. 그게 반사식 노출계입니다. 반사율에 따라서 보정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검정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카메라에 측정되어, 지금 카메라 안에 있는 노출계에서 예를 들어서 60분의 1초에 5.6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지금 이거는 그대로 찍으면 검정색이 검정색으로 안 나옵니다. 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5 정도 보정을 해줘야지 검정색이 검정색으로 보여요. 반대로 이게 흰색이면 되게 어둡게 나옵니다. 그대로 촬영을 하면. 그래서 노출 보정이 필요한 거고,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사식 노출계는 18% 중간 회색에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 따로 있어요. 이제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간 회색에 맞춰져 있고, 이거를 그레이 카드라고 합니다. 이 그레이 카드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이 그레이 카드를 가지고 노출 측정을 하면 굉장히 정확한 노출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TTL 노출계가 나왔는데요. TTL 노출계가 뭐냐면은, 지금은 다 TTL 노출계예요, 사실. 지금도 아니고, 한 1980년 이후에 나온 카메라들은 대부분 TTL 노출계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이란 반사식 카메라에는. 카메라 안에 있어요, 노출계가. 그래서 렌즈를 갈아 끼워도 그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직접 측정을 합니다. 이 TTL이라는 게 자체가 through the lens라는 약자예요. 그래서 렌즈를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뜻이고, 그 빛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 렌즈 앞에다가 다른 필터를 달든지, 그다음에 중간 링이라는 게 또 있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그런 거를 달면은 빛의 양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뀐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보정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피사체의 반사율에 따라서는 보정을 해줘야 돼요. 이거 외에 다른 보정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카메라 안에 들어있는 노출계 있죠. 우리가 카메라 켜서 보면은 그래프로 이제 보여주는 그게 다 TTL 노출계인 겁니다. 그리고 스판 노출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거예요. 그림 여기 옆에 있는 요게 스판 노출계인데, 생긴 걸 보면은 옛날 무슨 비디오 카메라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총처럼 생기기도 했고, 요 뒷부분에 파인더가 있어요. 요거는 앞에는 렌즈예요. 그래서 이 파인더를 대고 보고 카메라처럼 보면은 그 안에 원이나 점 같은 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가 측정하고 싶어 하는 부분을 측정을 하면 되는 스판 노출계예요. 우리 이제 카메라 안에 측각 모드로 바꿀 수가 있죠. 영상 있어요. 제 채널에. 그것도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이제 스팟이 있고 중앙부 중점이 있고 멀티 패턴 측광이 있고 한데, 거기에 나오는 그 스팟, 그거랑 같은 겁니다. 그게 이제
다 따로 전용 노출계로 나와 있는 게 스팟 노출계예요. 이게 왜 있냐면요. 옛날에는 중형 카메라, 지금도 대형 카메라에는 노출계가 달려 있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대형 카메라 갖고 촬영을 하는데, 야외에서 풍경을 촬영을 하는데, 반사식 노출계, 우리 이제 요런 입사식 노출계가 있는데, 입사식 노출계 뚜껑을 열면요, 요 수광부를 이렇게 열면 반사식이 돼요. 근데 여기서 저 멀리 있는 풍경을 찍을 건데 여기서 측정을 하면 정확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사식 노출계를 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줌 같은 게 돼요, 반사식 노출계가. 그래서 그걸 보고선 내가 원하는 부분의 노출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다음에 반사율에 따라서 보정을 해서 촬영을 하면 정확한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형 카메라나 대형 카메라에 노출계가 없으면 쓰는 게 반사식 노출계입니다. 아니, 스팟 노출계입니다. 반사식이 아니고. 입사식 노출계가 나왔어요. 여기 실물도 있고요. 여기 옆에 이제 생긴 게 다른 노출계도 있는데, 피사체에 들어오는 빛을 직접 측정을 해요. 자, 반사식은요, 카메라에서 우리가, 자, 반사식 노출계는 제가 여기서 파인더에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찍는 쪽에서. 그러면 피사체에서 반사되어 오는 빛을 재는 거고요. 입사식 노출계는 피사체 쪽으로 가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를 찍는 거면 여기서 재는 거예요. 이게 입사식입니다. 그래서 입사식 노출계는 굉장히 정확한 노출이에요. 사실상 이게 절대적인 이제 적정 노출이라고 보셔도 돼요. 하지만 이제 필름의 특성이나 카메라마다, 필름마다도 이제 조금씩 이제 편차가 있어요. 이제 같은 필름이어도, 예를 들어서 후지 필름에서 나오는 감도 100짜리 슈퍼리아 필름이어도 그 보면 이제 유제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필름에 보면 이제 생산된 이제 로트 번호 같은 건데, 이 유제를 한번 섞으면 굉장히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만들 때마다 조금씩 이제 특성이 바뀌어요. 같은 특성이어도 어떤 유제 번호, 이 유제 번호의 필름과 이 유제 번호의 필름은 얘는 조금 오버로 촬영되는데 얘는 조금 언더로 촬영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화학적으로 만든다 보니까 아주 똑같이 균일하게 만들겠지만 미세한 편차가 있어요. 이제 그런 미세한 편차가 있는데, 이 노출을 갖고 재도 그 편차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카메라도 카메라마다 조금씩의 편차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주 똑같이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 노출기도 마찬가지고요. 조금씩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정확한 노출을 측정해주는 기계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이 입사식 노출계로 측정된 노출값이 절대적으로 적정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반사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면 얘는 반사된 빛을 측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들어오는 빛의 총량을 재는 거기 때문에 반사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필터나 중간링 같은 거에 노출에 영향을 주는 장치를 사용할 때는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필터 같은 경우에는 노출 보정 개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측정을 했어도 내가 사용하는 필터에 따라서 노출을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필터가 나왔는데, 흑백과 칼라 겸용 필터가 있어요. 그거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자, UV 필터가 나왔는데요. 보통 우리가 달고 있는 이제 기본적으로 장착하는 필터가 UV 필터입니다. 대부분이 UV 필터예요. 물론 이제 아무것도 코팅이 안 되어 있는 프로토트 필터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 UV 필터일 겁니다. 자외선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UV 필터 앞에 이제 MC UV 이렇게 달려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멀티 코팅 UV 필터라는 얘기예요. 코팅을 많이 해서 수차를 줄여주는 필터이다. 그런 거고요. 자, 스카이라이트라는 게 있는데, 일광 촬영할 때 그늘이 진 부분에 푸른기가 돌아요. 그거를 이제 지워주기 위해서, 아니면 천공광이라 그래서 높은 하늘에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하늘을 찍을 때 정말 높은 부분에 굉장히 파랗게 나오는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게 스카이라이트 필터다. 자, 편광 필터가 나왔는데, 이 편광은 뭐냐면 우리가 현미용으로 보면 필터를 미세한 줄이 가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수도 나왔지만 반사가 된 것을 줄여주는 것을 이제 반사가 된 빛을 편광이라고 하고, 그 편광을 제거시켜주는 필터가 편광 필터입니다. 자, 편광 필터를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검게 생겼습니다. 이게 왜 검었냐면은 이게 이거는 원형인데, 원형으로 이제 줄이 많이 가 있어서 빛을 좀 줄여주는 역할도 하긴 하는데,
이 필터는 앞에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려서 이제 그 편광의 축을 맞춰서 반사를 제거하는 그런 필터입니다. 편광 필터. 자, ND 필터가 있어요. 자, 편광 필터랑 비교를 해보면은 비슷합니다, 사실. 그렇죠? 비슷한데 ND 필터는 아무것도 빛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을 왜곡하지 않고 그냥 농도만 줄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글라스예요. 선글라스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빛을 차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ND 필터에는 얘 같은 경우는 ND8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 2, 4, 8, 16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가변 ND 필터도 있지만 원래는 이제 가변 ND 필터는 편광 필터 조합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제 원래 전통적인 ND 필터에는 이런 식으로 배수가 이제 개수가 있는데 2는 원스톱을 줄여줍니다. ND4는 투스톱을 줄여주고 ND8은 이제 3스톱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배 단위로 한 스톱의 빛을 차단하는 필터가 ND 필터입니다. 자, 흑백 전용 필터가 나왔어요. 흑백 전용 필터가 나왔는데 여기 옐로우 필터부터 할게요. 옐로우 필터인데 옐로우 필터는 노란색 필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파란 하늘에 구름이 있는 하늘을 찍는다고 했을 때 옐로우 필터가 없으면요. 흰색 구름과 파란 하늘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파란 하늘을 가고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흑백 필름으로 촬영을 하면. 그래서 그때 옐로우 필터를 끼면은 파란색이 조금씩 차단이 되겠죠. 그래서 옐로우 1보다 2가 더 진해요. 3가 가장 진하고. 예를 들어서 옐로우 1과 3를 같이 쓰면 4가 되겠죠. 2와 3를 같이 쓰면 5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더 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합으로 점점 더 진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하늘이 더 검게 떨어지는 거예요. 농도가 좀 더 점점점 검정색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고 구름은 하얗게 표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콘트라스트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렌지는 옐로우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한 콘트라스트를 만들어냅니다. 레드는 더 강해요. 오렌지보다. 그래서 더 강한 콘트라스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레드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하고 보색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초록색 배경에서 사람을 찍을 때 레드 필터를 사용을 하면은 사람과 배경이 더 많이 구분이 되고 콘트라스트가 더 강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필터를 가지고 콘트라스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촬영을 할 때. 근데 레드 필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적외선 필름 촬영을 할 때는 필수로 촬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고, 이제 YG 필터가 있습니다. 연두색 필터인데 요거는 이제 정색 필터라고 해서 사람의 피부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물 촬영을 할 때 촬영하는 게 YG 필터이다. 그래서 이 필터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다음 필터 중 적외선 필름을 촬영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필터는 했을 때 레드 필터 고르시면 될 거고, 인물 촬영용 필터는 무엇인가 했을 때는 YG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컬러 전용 필터가 나왔습니다. 컬러 전용 필터에는 FL이랑 색온도 상승용 필터, 하강용 필터가 있는데, FL은 형광등에서 촬영을 할 때, 형광등으로 이루어진 조명에서 촬영을 할 때 데이라이트 필름을 사용을 하면은 색상이 조금 초록색 빛을 띄게 돼요. 이거는 이제 파장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완화시켜주는 필터가 FL 필터예요. 그래서 FL 필터를 달고 촬영을 하면은 자연스러운 색상이 나옵니다. 자, 색온도 상승용은 뭐냐면요. 자, 색온도가 낮은 광원에서 데이라이트 필름을 가지고 촬영을 하면은 좀 노랗게 촬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파란색 필터를 달아서 촬영을 합니다. 그게 상승용 필터예요. 그래서 코닥에서는 뭐 80, 82, 82B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필터가 나와요. 이제 그거를 달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색온도가 보정이 되는 거고요. 하강용은 반대입니다. 상승용에. 그래서 색온도가 높은 광원, 예를 들어서 스트로보나 이제 태양광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 텅스텐전 필름을 쓴다 그러면 이제 엠버 계열의 필터를 달아서 색온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닥에서 나오는 필터는 85, 81 정도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외우고 계시면 되고, 아마 시험 문제에는 뭐 형광등에서 촬영을 할 때 사용해야 되는 필터는 무엇이냐 했을 때 FL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시험 문제가.
특수 효과형 필터가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사용을 안 하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팔았고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필터가 있는데 파인더로 들어오는 하이라이트, 강한 빛을 이제 십자나 뭐 십자보다 더 많이 선이 가게끔 반짝반짝반짝거리게 보이게 하는 게 크로스 필터예요. 소프트는 이제 뽀샤시하게 나온 게 소프트 필터고요. 미라지는 프리즘 같이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미라지를 달고 찍으면 무슨 만화경처럼 이제 사람이 뭐 여러 명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게 미라지 필터입니다. 센터 이미지는 가운데는 선명하고 주변부로 갈수록 흐려지는 그런 필터를 갖고 있고, 이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필터들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요것만 갖고 왔고요.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크로스 필터 정도는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이제 빛을 십자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필터는 다음 중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액세서리가 나왔는데, 릴리즈는 이제 이런 게 릴리즈죠. 알고 계시는 거. 카메라 연결해서 이제 셔터를 이제 외부로 빼는 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야경 촬영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셔터를 카메라로 누르면은 미세하게 진동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진동을 완화하기 위해서 릴리즈를 사용을 하고요. 릴리즈에 락 버튼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잠가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잠궈서 B 셔터에다 놓고 잠가서 촬영을 하면 노출을 길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장노출 촬영할 때 쓰는 액세서리입니다. 자, 접사링이라는 게 있는데 렌즈와 렌즈 사이에 장착을 해서 이제 접사가 가능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제 렌즈에 보면은 최소 거리가 있어요. 이 렌즈 같은 경우는 45cm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가 되겠죠. 45cm가. 근데 더 가까이 들어가서 촬영을 하려면 이제 마크로 렌즈가 아닌 경우에는 이 렌즈와 렌즈 중간에 링을 하나 넣어줍니다. 렌즈 같이 생긴 통이 있어요. 그거를 넣어서 이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벨로즈라는 게 있는데, 벨로즈는 있어요. 제가 벨로즈 뭐냐면 이건데, 벨로즈가 이런 식으로 가운데 이렇게 이런 주름관이 있어요. 주름관이 자바라 관 같은 게 있는데, 자바라 되게 옛날 사람 같다. 이런 주름관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렌즈 중간에 장착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요, 한쪽에는 렌즈를 장착을 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중간에 길이가 길어졌죠. 이렇게 되면은 접사 촬영이 가능해져요. 중간 링 같은 경우에는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해서 사용을 하는데, 얕은 게 있고 좀 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이제 조합을 해서 접사 촬영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게 중간 링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늘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벨로즈예요. 요런 게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되고, 자, 앵글 파인더는 우리가 이제 지금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뷰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LCD 화면 갖고 쓸 수가 있고, 어떤 카메라들은 그 LCD가 꺾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밑으로 웨이스트 레벨이나 하이 레벨이나 이렇게 촬영할 수가 있는데, 옛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일반 반사식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경 카메라는 아니겠지만 이제 35mm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파인더가 고정이 되어 있죠. 여기에 장착을 해서 이렇게 밑으로 보고 촬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그게 앵글 파인더예요. 자, 모토 드라이브는 이런 수동 카메라에 장착을 해서 자동으로 필름을 와인딩 해주는 거예요. 그게 모토 드라이브고, 링 스트로보는 스트로보가 원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사 촬영을 한다거나 인물 촬영을 할 때 원형의 라이팅을 주는 게 링 스트로보예요. 자, 그렇게 알고 가시고, 후드, 우리 렌즈 앞에 다 장착하는 거 있죠. 후드, 잡광을 막아줍니다. 옆에서 들어오는 광선 같은 걸 막아줘서 빛의 산란 같은 거, 고스트 이미지나 뭐 플레어나 이런 걸 줄여주는 액세서리가 렌즈 후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액세서리까지 다 끝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직 안 한 게 있는데, 색채학이랑 안전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제가 짚어드리기에도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저도 거의 다 찍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시험 볼 때 찍었고, 조금만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거는 이제 책이나 이제 책이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사진인사 책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제 그 책이 있고, 다른 책도 하나 더 있는데, 그런 책들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제 영상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그 책들에 보면은 기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전면허 시험 볼 때도 보면 공부 잘 안 하고 기출 문제 많이 풀어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 영상 한번 쭉 보시고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은
아마도 높은 확률로 합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필기 영상을 마칠 거고요. 궁금하신 것들은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확인해서 이제 답변 드릴 거고요. 계속 제가 만들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외우고 넘어가실게요, 외우고 넘어가실게요 했던 이유는 이 시험 자체가 사실상 뭔가를 이해하기보다는 외우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외워야 되고요. 모르는 건 사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험이 용어와 뭐 이것을 선택하시오. 예를 들어서 뭐 헬리오그라피를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뭐 중간링은 뭘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나옵니다. 대부분 시험이. 주관식은 하나도 없어요. 다 사지선다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놓은 것들만 외우셔도 높은 확률로 합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필기시험에 합격하시고 제 실기 영상을 보시면 실기시험도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은 댓글로 합격 인증 한 번씩 해주시고요. 합격하시고 나서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요. 구독 유치 한번 해주세요. 저도 이제 파트너십 가입해서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이런 식이라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 물시장이었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